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뭔가 힘차게 말을 하려고 해도 지금 지수 상태를 힘이 보면은 쭉 빠지죠. 함부로 웃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참 이틀째 이 모양입니다. 네. 관세 때문인가? 트럼프 때문인가? 트럼프 공매도 때문인가? 이꼴. 네, 여러 나 가지. 때문인가? 진짜 아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네. 최종 투자의 판단은 나한테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 시장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놀기도 뭐하고. 이게 애매해가지고도 네. 뭔가 내가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그때 그것대로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막 미국장이랑 우리나라 좀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좀 네. 쏠쏠하게 또 회복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또 이틀 연속 이러니까 기분이 네. 좀 그렇단 말이죠. 꿀꿀하죠. 네. 불금을 즐길 여유가 사실은 시장 보고 이 레포트 보면은 없어요. 맞아, 사실은. 맞아. 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요일은 또 금요일대로 저희가 또 봐드립니다. 그럼요. 네, 예. 1시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도 열심히 또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것도 없고 낮잠이나 자야 되나 슈팅스타님.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식곤증이 조금 심해서 날씨 보세요. 근데 네. 날씨가 네. 또 추워요. 또 추웠다가 좀 따뜻했다가 새벽엔 좀 춥다가 낮엔 또 약간 더운 것 같다가 진짜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잠도 오고 네. 막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지금. 엉망진창. 네, 시장 그렇습니다. 보면 진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오늘 시장 네.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열받아요. 우리가 뭐 보지 되게 마세요, 잘못한 그럼. 것도 없는데 네.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조금 휴식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 계속 시장만 성질 보고 버려요. 있으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랭킹쇼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잖아요. 저희 네, 그렇죠. 토마토 증권통에. 맞아요. 네, 요거 좀 머리 식히시면서 종목 고민도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은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날이라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우리 김수경 앵커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지 마요. 예,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자체 발광이라. 옛날에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 이제. 자체 발광이라 무슨 뜻일까? 이거 진짜 모르겠네. 스스로 뭐 빛나는 가져오셨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질문이 이거 하려고 일부러 자체 발광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회사원이라고 치면 솔직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최대한 네네. 월급으로 그리고 그러려다 보면은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경력 개발 해야겠다 회사에만 있지 말고 네.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까 했거든요. 영으로 수령하는 급여. 저 재밌지 않아요? 배우자 승진 및 이직? 배우자? 요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부여도 네. 너는 넌 아는 나죠.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질투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질투. 그죠? 그런 의미죠. 배우자가 승진하고 그리고 더 좋은 데로 이직하거나 취직을 하면 야 진심으로 야, 우리 이제 가족이 이제 살겠구나 막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구나. 뭐 그래서 그런 급을 거죠. 좀 맞춰줘야지 내가 이런 건가요? 뭐 그래가지고 네. 약간 질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해야겠다. 전 좋을 것 같은데. 전 단 한 네.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저거거든요. 저도 네. 조금 이해가 살짝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가는. 안 갈 수 네. 있죠. 자 그리고 맞지 않는 적성. 적성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뻔한 레퍼토리고. 이직하려고. 예. 그리고 뛰어난 후배가 능력. 능력이 있다. 이건 제가 잘 알죠. 잘 알아요? 치고 올라오잖아요, 후배들이. 그러면 내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밀리잖아. 외모에선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고 젊은가 여러 가지. 거야. 실력이랑 외모랑 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뛰어난 후배들의 능력 무서워요. 예. 네. 또 저쪽에서 뭔가 치고 오고 있는 사람 보이죠? 한번. 예지 앵커라고. 아는 척 안 해주네요. 별로 아는 척 안 하네. 어쨌든 간에 네. 외국어로 곤란한 거. 이제 저거는 이제 일할 때
딱 외국어가 쓸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곤란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좀 네네. 레디쇼에서 괜히 제가 영어로 얘기한다고 했다가 곤란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퇴근하고도 그렇게 어학원 다니시고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진짜. 옛날에 네.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제가 아는 형이 삼성 갔대요. 그래서 삼성을 갔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내내 계속 영어 공부하고. 많이 봤어요, 그러신 분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좀 자격증 공부 좀 하다가 자고. 토마토 오길 잘했다. 근데 큰일 뻔했잖아. 그래도 네. 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공부하고 맨날 보긴 하는데 네네네. 그때 얼마나 다들 힘들었을까. 요즘 다 열심히 산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 자리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과 여러 가지들이 공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맨날 시장 보고 팔로우업해서 또 쉽게 전달해드리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자격증 딸까요?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래도 네. 막상 딸려면 또 시간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또 변명을 또 되죠. 아니야, 그래도 조금 네. 따긴 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 언제까지 저를 여기 앉혀주겠어요. 토마토에서. 그렇구나. 네, 그 이후를 대비해야죠. 뭐 대체될 따지? 수 없는 인간이 되겠다. 뭐 따야 되지? 머리가 요즘 잘 안 돌아가서. 뭐 경제방송 앵커니까 경제방송 관련된 거 좀 따면 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공부 좀 해볼게요. 공부했답니다. 따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투표를 지금 올라갔으니까 네.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전문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은 안 지가 제가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무님의 그 회사가 좀 몇 번 바뀌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뭐 항상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 5개 중에 질문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위가 있다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어가 사실 여행 갔다 와서 항상 외국어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맞아. 예, 네. 일적으로 본다라면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없는데 아직은 이 뛰어난 후배의 능력을 봤을 때 사실은 자격증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지만 네. 이 후배가 올라올 때 개인적으로는 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좀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이 증권사에서 봤었습니다. 저랑 똑같네. 요거 신경 써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뛰어난 갑자기 후배는요, 요즘 무섭지. 유창호 앵커 또 공부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갑자기 안 하던 공부 왜 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재밌네. 저도 뭔 짓을 해야겠어요. 상호님 공부하시는구나. 아니, 앞으로 좀 더 훌륭해지려고 뭐 와. 이것저것 또 공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24시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야, 되게 뭐야. 많던데. 네. 여자나 좀 만나지. 그거는 이제 네. 얘기하지 맙시다. 또 알겠어요. 이제 속에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너무 지루한 주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배고픈 하마님께서 네. 요즘 이 종목이 좀 다시 좀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스튜디오 네. 드래곤입니다. 자, 이걸 48,000원에 사셔가지고 오늘 밀리기는 하지만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십니다. 10%를 담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길게 볼지 아니면 짧게 볼지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노선 설정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뭐 사신 가격대가 낮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중장기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고생 많이 하다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워낙 네. 격정적이니까. 네네네. 자, 상무님, 이 스튜디오 드래곤, 뭐 OTT라든지 이런 쪽, 뭐 중국 얘기 생각해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짧게 할까요? 아니면 좀 길게 좀 볼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회사 사업 내용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OTT라든지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그런 일들,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국내 방송 시장이 사실은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부터 시작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국내에 있어서 뭐 웨이브, 티빙 이런 여러 OTT 업체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런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있었고요.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거의 독점적인 이 위치에 있어서의 계약을 했다가 다른 업체들이 이제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도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이 개방된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회사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한한령 해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이런 매출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워낙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드라마 제작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실적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수급 상황들을 놓고 보면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언제 가장 많이 샀느냐,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좀 문의 주셨던 분처럼 48,000원, 그러니까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근데 이 자리가 또 그동안에 매물도 가장 많이 좀 몰려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45,000원부터 매물이 계속 시작이 돼서요. 5만원대 초반까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데요. 이 가격에 분명히 뚫으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외국인이 47,000원, 8,000원에 집중적으로 좀 샀다. 여기에서 10% 수익 내려고 기관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의 목표 수익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져서요. 물론 이제 5만원 내외에서 매물 소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자리 사실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55,000원에 매물이 사실 별로 없어요. 55,000원은. 더 긴 호흡에서 온다면 사실 그 다음 이 매물이 쏟아지는 데는 65,000원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짧은 것보다는 뭐 짧게 지금 수익은 내시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간 있으시면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만 원대의 매물벽이 좀 두껍다라는 점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게시판에서 커피와 빵과 함께 랭킹쇼를 보고 계시다는 저희 고상하시네요. 슈팅스타님이신가요? 그 슈팅스타님이 네, 아니라 버들강아지님이시구나. 버들강아지님이. 분위기 있지 않아요? 커피와 함께 랭킹쇼를. 멋진데요? 멋지죠. 네. 뭔가 여유롭게 지금 한시 구간을 또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종목들로 오늘 또 많이 밀리는 종목들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뭐랄까, 사람마다 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 예진코께서는 자체 발광 시장을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불기둥이 솟을라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면은 우선 저 미국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시든지, 좀 그거부터 좀 하고, 자체 발광도 하고, 다른 데서 좀 같이 좀 다 잘 샀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럼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불기둥 올라오고, 그렇죠. 포트도 불타오르고 그런 날 옵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네. 떨어지면서 좋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 잃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만큼 또 수익으로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버티는 구간 너무 외롭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 ABL 바이오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단박질님께서, 당금질이라는 뜻이라고 하셨나?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단박질. 네, 단단해지실 수 있는. 기억하시네. 기회로 가시는 수가 있으실까? 네, 일단 매수가는 37,300원, 15% 중장기로 보시는군요. 네. ABL 바이오가, 47,000원이 신고점이었기 때문에 거기보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바이오 쪽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차트 많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회사 자체도 기술력이 좋은 플랫폼 회사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네. 다 견조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시장 때문에 밀리나 자체적인 문제가 그럴 아니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정말 또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맞아요.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어쨌든 저희 시청자님의 믿음이 있으시니까 아마 중장기 홀딩 전략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얼마까지 추진 동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ABL 바이오 지금 항체 관련된 굉장히 기술력이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 항체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업 모델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ABL 바이오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안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만 원 위에서 이제는 3만 원에 더 가까워졌죠. 4만 원보다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보여졌는데, 사실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작년에 적자 전환을 좀 세게 했어요. 적자 전환은 아니죠. 재작년에 적자가 났더라도 소폭 적자였는데 작년에 적자가 거의 600억 가까운 영업 적자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적자로 인해서 빠졌느냐? 실적이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적자로 인한 하락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바이오 섹터에는 굉장한 압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명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이 몇 번은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몇 번 중에 가장 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는 국내 기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단기적으로는 좀 두려움을,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는 다시 흑자전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매출액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25년도에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려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공매도가 3월 31일 시작을 하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길면 한 2주일 정도 영향 미칠 것 같고요. 그 시간 지난 뒤에는 다시 반등이 가능한데 공매도 재개되고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는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투심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회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닌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라는 점, 신용 비율이 지금 4.13%예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여기서 한 1% 이상 하락을 한다라면은 공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용 비율을 보시면서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뭐 4만 원이 원래 있던 자리죠. 4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은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바이오의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단의 범위는 10,000원 정도 잡아주셨는데 그러네요. 일시적인 흔들림 있더라도 어쨌든 지나가는 파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단에 대한 목표점을 잡고 조금 전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만족스러운 목표가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4만 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였고요. 랭킹 지금 계속해서 많이들 투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네. 자, 5위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5위입니다. 네, 뭐예요? 배우자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의미로 이직하거나 취직을 했을 때 네. 이게 7%로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겠네. 난 축하해줘야지. 그렇죠. 축하해주고서 치킨 쏴! 뭐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아니, 너무 소심하다 치킨 가수가 안 되지. 승진하거나 이게 이직했으면 안 되죠. 뭐 좋은 데 가야 네, 돼요? 그럼. 치킨으로는 안 되지. 치킨은 내가 쏠게. 네. 저는 치킨 정도도 좋습니다. 축하턱 요만큼 이제 내고. 승진턱 내가 축하 이제 네. 감사 인사로 치킨 하나 사주고 이제 한 10배 정도 뻥튀기해서 또 받아야죠. 어휴, 무서워라. 무섭나? 네. 잘 됐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어떤 자기 개발들을 하나 이것도 또 물어봤나 봐요. 그때 뭐 제일 있어요? 네. 1위가 네. 유창한 외국어랍니다. 외국어. 외국어. 외국 갔을 때 꼭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집에 가면 좀 영어 회화를 좀 해야겠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저희 상무님께서도 예. 급공감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이거 많이 하죠. 재테크 공부하는 거. 재테크 공부. 책 하나라도 좀 보면서 어떻게 좀 네네. 할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 없지만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고민. 왜요? 자격증 쓸모 있는 자격증도 있어요. 쓸모 있는 자격증? 뭐가 있죠? 있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있지. 뭐 공인중개사 근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공부 양도 방대하고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봐요. 어머님들도.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세요. 그러시구나. 네. 자, 어쨌든 그 공인중개사처럼 그렇게 자격증으로 자기를 좀 키우시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 몸 건강을 챙기시는 이거 분도 좋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우선은 뭐 제일 돈 안 드는 걸로 하나로 시작해보는 것도 부담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서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자격증을 따? 아니면은 뭐 그 목표를 이루지 않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 삶의 활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전한다는 게. 옛날에는 굳이 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압박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공부를 억지로 했다면 네. 요즘 뭐 그냥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구나. 네. 네. 오이였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1시 구간대 어떠한 또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우리 증시 상호 관세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진 첨단 소재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5% 정도의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생산기지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투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위권에는 산불 관련주가 오늘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도 다행히 경상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복구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Y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4,7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자연과 환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까지도 3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도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 위치한 효성 B&B까지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 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3위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기술료 수령을 앞두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멕시코와 남미 등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하고 또 미국까지 글로벌 공약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 가까이 상승하면서 1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4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다시 불거지면서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장에 6만 전자를 위태위태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CEO 회동에 참석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도 2%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6만 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레이저 옵텍 한번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 헬리오스 785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또 피콜로 프리미엄은 일본에서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 옵텍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2%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원 선을 조금은 벗어난 채 9,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펜 엔터테인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삭 소가수다가 최종화가 공개가 되는데요. 최종화 공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이례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극찬하면서 한한령 완화를 암시하는 청신호다 이런 관측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2,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모티브링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세 리스크가 자동차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모티브링크가 3% 정도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철강주로 분류되는 동양철관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1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요. 11위에는 TXR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초방 로봇이 부각되면서 전거래일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산불 관련주로 분류되는 금강공업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5,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재명 테마주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13위에 위치한 형지 INC는 오늘까지 사흘째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오리엔트 전공은 반면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강세를 끊어내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오션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조선주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만큼 오늘장에는 시장 대비 다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강보합권에서 67,4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16위로 내려와 보면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가 올해 10월에 출시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조금 더 뚜렷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 바이오주의 투심이 위축되면서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0.5%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HLB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전거래일에 HLB 그룹주에 다시 한번 온기가 도는 듯 했는데 오늘 장에는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서도 바이오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HLB도 현재 구간에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와 보면 SK하이닉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20만 원 선을 언뜻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19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시즘의 득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개골이나 얼굴뼈에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스텔스픽스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거래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골 대체제를 납품한다고 전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정도의 급등을 나와주면서 1,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중국 시장 기대감에 주목을 받았던 대화제약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16%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관세 리스크가 다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관세 이슈가 끝이 아닌 시작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4월 2일 이후에는 다른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크게 던져주셨는데 매크로하게 한번 다음 달 4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상무님께서는 사실 아침 모닝쇼 때도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국콜마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한국콜마 약보합입니다. 우와. 완전 선방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무님 관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4월 전략 조금 더 얘기 좀 붙여서 아침보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3월 전략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관세에 계속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3월은 좀 흔들리는데 자동차 관세 트럼프가 다 25% 부과하겠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4월 2일까지 확정하겠다 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공매도도 3월 30일 재개가 되고 공매도 재개되면 한 조금 며칠 정도 흔들리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이 여러모로 3월에 불안전한 요인들이 좀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다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로 넘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3월과 그 4월로 넘어갔을 때가 맞느냐라는 부분 봤을 때 생각보다 사실 월말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3월 한 20일경에선 좀 더 많이 흔들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3월 중순에서 어느 정도 흔들림은 예상보다는 적었고 3월 말로 갔을 때 흔들림이 좀 더 많아졌죠. 그러면 4월 달로 갔을 때 과연 좋아질 것이냐. 우선은 4월 초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사실 무서워요. 공매도가.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전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특정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공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좀 전에도 종목 상담에서도 ABL 바이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히 이 공매도에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특히나 더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초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처럼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약 한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 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의 특정 종목들은 좀 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공매도에 대한 수급적인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4월 초를 넘어가서 4월 중순 정도가 됐을 때는 시장 분위기는 다시 좀 좋아지면서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4월에 어떤 부분들이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4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가장 불안할 걸로 보여집니다. 1분기 가장 좋지 않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반도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른 IT 기업들도 다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봤을 땐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시즌인 4월부터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일 반응이 좀 높고, 그러니까 악재를 4월 초에 공매도를 떨쳐내고 나면 실적에 있어서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 이전의 시장 흐름들을 예전에 공매도가 멈췄다가 재개된 적이 3번 있었죠. 그때를 살펴보면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왔었다라는 점, 이런 경험치들을 좀 살펴봤을 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IT 하드웨어, 그리고 의류와 화장품 같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싸죠. 여기에다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만 화학주까지 같이 보신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위주로는 공매도 재개되고 변동성 잠깐 좀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가 지금 당장 뭐 회사가 굉장히 나빠서라기보다는 우선 수급적으로는 바이오주들은 조금의 리스크가 좀 있고 밸류에이션 싼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4월달 대응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가 적은 종목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적 얘기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드렸으니까 네. 4월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은 이제 벚꽃도 필 것이고, 이제 봄꽃이 열들 피겠죠. 흐드러질 텐데, 네. 시장에서 봄 기운을 느끼기가 그다지 쉬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까? 이게 또 벚꽃 피는데 또 내 손실나고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예. 안 돼요. 그래도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시면서 네. 서울 때 우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멘탈만큼은 지키면서 네, 4월 정도 함께 저희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와드릴게요. 네. 네. 도와드릴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네. 가자님 한번 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삼성 SDI가, 문제의 또 종목이죠. 네. 노이즈 있는 종목입니다. 네. 21만 8,200원. 네. 진입이 되셨고, 10%신데, 추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추매 시점 알려달라고 해주셨고, 네. 단기, 중기 목표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유증 발표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크게 고개 못 들고 있죠? 네, 그러네요. 18만 6천 원이 신저가였고, 그리고 나서는 한 6% 올라왔네요. 네, 그 정도 지점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불안하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저가 베팅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좀 전에 상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SDI 정도면은 지금 네. 굉장히 저밸류 아닌가.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런 걸 지금 줍줍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삼성 SDI에 대해서 언제 사겠어? 절도의 이러면서. 찬스다. 그런데 이제 무거우니까 어쨌든 주가가 상무님 그렇게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감안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증 때문에 무거워진 건지 더 무거워진 건지 바닥 탈출 조금 시원하게 하려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힘들죠. 저 개인적인 전망에 사실 작년에 이 모닝 스탠바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그래도 밸류에이션 싸고 25년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5년도가 예상보다는 맑지가 않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시장들을 좀 살펴보면 삼성 SDI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적절할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2조라는 유상증자 물량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물량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업계들 지금 쩐의 전쟁입니다. 돈을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버텨야 됩니다. LG그룹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사활을 걸고 있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삼성 SDI도 2조 원 유증자금으로 2차 전지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높은 게 아니죠. 근데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따질 때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보다 향후에 좀 더 좋아진다라는 점, 아니면 지금 적어도 흑자는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 SDI 1분기 적자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삼성 SDI의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4월 시장 전망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낮은 섹터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만 실적이 돌아서는 걸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싸지만 매력도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배터리 판매도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덜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투매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물량까지도 다 나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미국 시장도 좀 돌아서야 된다는 점. 2분기 중반은 적어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좀 바닥 다지고 상승까지 좀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5월 달은 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추매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매 타이밍은 유상증자 물량 소화하고 미국에 있어서의 배터리 판매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 아니면 유럽에 있어서의 배터리 판매량이 다시 증가한다. 이런 뉴스가 좀 들릴 때 양봉 나오는 날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좀 더 그러면은,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네. 딱 맞춰졌을 때 사셔야겠습니다. 배터리 판매량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양봉이 뿅 올라오면은 그때 추매 그렇죠.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네. 삼성 SDI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왜 또 술 얘기가 우리가 나오죠? 이제 술을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공감이 가는 거는, 네.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 이상한 짓 안 하는 데까지만 먹는다면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한 병 먹었을 때 멀쩡한 사람이 있고 네네네. 5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다 잘 먹는데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술이에요. 술. 네, 몸에서 받지 않아서. 네. 이게 술은 제가 의지는 있는데 몸이 받질 않으니까 맨날 속상했거든요. 그런데요?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먹어요? 예, 사람들이 제가 술을 되게 잘 먹는지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 오해합니까? 네. 본인은 아니까 안 하는데 제가 술 못 먹는다고 하면은 네가 무슨 술을 못 먹어 저한테 다 이러시는데 진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못 맞아요. 먹어요, 진짜. 네. 자, 어쨌든 그 인생의 굉장히 큰 낙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좀 아쉽고. 그렇지만 술자리는 제가 즐기기 때문에 늦게까지 꼭 앉아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술은 못 마시지만. 전 네. 대학교 때 하도 뒤어가지고, 네. 술을 늦게까지 먹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뭘 뒤어요? 이게 네. 뒤에 애들 보내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뒤처리 하시는 게.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다 난리치고, 막, 반말하고, 때리고, 막. 그걸 보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야죠. 예, 네. 나중에 뭐 나한테 그거 놓고 온 거 저한테 찾아요. 못 봤냐고. 그렇구나. 그런 역할을 좀 하셨구나. 그렇게 네.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그렇게 하니까 네.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술은 사랑입니다라고 저희 슈팅스타님께서 사랑 맞아요. 요즘에 좀 술 땡겨져 시장 보면 그렇죠. 어제도 술 마셨어요, 그래. 낮에는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밤에? 낮술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 낮술은- 끝나고 최소한. 야, 너무 건너지 말아야 될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돼요. 네. 자, 다음 종목. 이렇게. 네. 자, 태원 씨님께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뭐 요즘 뭐 중국 얘기로 한알령 풀린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면세점주이나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4,8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게 5,100원, 5,150원까지 갔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비중도 30%. 많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더라도 이게 좀 긴 것보다는 조금 단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죠. 상무님, 이 글로벌 텍스프리요. 뭐 전반적인 이런 면세라든지 이런 여행이라든지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이거 뭐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 말고요. 회사의 사업 내용과 회사 실적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최대 세금 환급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요. 지금 여행객들 많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 무비자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실적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1분기는 성수기였죠.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 놓고 봤을 때 좋고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으로 조금의 출렁임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의 사업 내용 그리고 실적, 수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차트만 사실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한 5% 정도는 좀 하락했다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조금만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차트상으로는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긴 합니다만 이 하락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4,6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4,5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차트고요.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에서는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있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충분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실적 계속 잘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리고 5월 연휴도 있고요. 6월 여름 휴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 나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길게 6,000원까지 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셨네요. 이게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네. 주셨네요. 근데 중간에 살짝 흔들린다고 하니까 네, 그때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자리 한 2번 바뀌는 거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연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무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마음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축하드릴게요. 그러게요. 자, 우리 네. 상무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불금 네,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자,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자체 발광으로 경력 개발이 필요한 때 하고 있는데요. 한번 4위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시죠. 4위는 뛰어난 후배 능력. 네, 요거밖에 안 되네. 4위 저는 이게 1등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위기의식 때문에. 위기의식? 네. 제가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건지. 어쨌든 간,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약간,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개인적으로 방송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식을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후배도 얼마든지 따라잡고 넘길 수 있는데 네, 단기간 내에. 네. 근데 이제 방송적인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카메라에 서보고 또 거기에서 더 많이 뭔가 이렇게 사고도 좀 이렇게 겪어보고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권 앵커님은 본인의 그 방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라는 사람의 메리트? 네네. 방송인으로서의. 방송인으로 메리트? 네. 나이에 비해서 조금 좀 어려 보이는 거? 그 소리야. 그리고 약간 뭔 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쉴 새 없이 칠 수 있다는 거. 아무데나 던져놔도 웬만큼은 한다는 거. 이런 그러는 거. 근데 그 첫 번째는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동안이다? 동안이다라는 얘기는 네.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들리네요. 네. 근데 자주 들었어요. 자주 진짜? 들었습니다. 예. 자신감 최고다. 100번 이상 들었으면 얘기합니다. 최고다, 자신감. 저 예. 이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진짜 동안이신지, 건행이? 만나보죠. 네. 자, 오늘 이종복 깜짝 게스트. 깜짝 네, 게스트. 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모르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 지금 생각도 못하고 놀랬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질문 토스 받으셨죠? 건행의 그 동안 자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자신감이야? 뭘 자신감 있잖아요. 글쎄 뭐 자신감이 있을 정도의 동안은 아니고 네. 근데 내가 훨씬 더 동안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전문가님 그 실제 연세를 제가 모르니까 이게 진짜 근데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시지 않은 거는 맞아요. 머리 스타일만 바뀌었죠. 네, 그럼 동안이시죠. 안 내면 연세라고 하니까 좀 기본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님이 그러면 동안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타고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봐봐, 이게 전문가님 제가 실제로 뵀었거든요. 네. 진짜 동안이 맞아요. 제가 건행이 저한테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되게 노력형이거든요. 맞아요. 전 진짜 노력 많이 팩하는 합니다. 남자, 데일리 1일 1팩 하는 남자. 저 12년 넘게 격일로 거의 매일 마스크팩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두 분의 동안. 뭐 타고났다 네.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방송이니까. 전문가님 오늘의 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발광. 그러니까 이게 네. 자체 발광하고 경력 개발하고 이게 매치가 서로 안 되는데
경력 개발. 근데 이게 주어가 자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답이 뻔해 갖고 아, 그래요? 이거 뻔해요? 당연히 네. 적성에 맞지 않는 적성 때문에 경력 개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 예. 네. 영어로 수렴하는 급여는 저거는 경력 개발해도 소용없어. 아, 그래요? 그다음에 외국어로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국어 때문에 경력 개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력 개발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1번 같은데요. 맞지 않는 적성. 그다음에 너무 자신감 있게. 네. 의외로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이거 제가 냈죠. 그래요? 네. 근데 저 영어로 수렴하는 급여 때문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경력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외국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저거 그 외국어는 그냥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전문가님 만약에 직업이 영업직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수렵하는 급여는 경력 개발하면은 올릴 수 좀 있잖아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가? 그러면 답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흔들리지 1등을 않겠다. 네. 나한테 저거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경력 개발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올바라요. 아, 나 맞아. 1등 네. 맞지 않는 적성. 네. 네. 전문가님은 워낙에 네. 2등은 그 글자 긴 걸로 합시다. 급여. 급여. 알겠습니다. 그럼 세 영어로? 번째가 외국어.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전문가님께서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적성에 맞으시니까 고민을 안 하셨겠지만 그렇다면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맞지 처음에 않는 적성. 이거 답을 네. 몰랐을 때는 저는 저건 줄 알았어요. 급여. 아니 솔직히 경력 개발 해가지고 자기 몸값 튀어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을지 말지 어쨌든 적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아리까리한데 네, 맞춰보면서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머신이세요. 종목 진단 머신이셔가지고 특별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첫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네. 우리 김지훈님께서 STI를 올려주셨어요. 네. 이 STI를 23,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약간 고생하시네요.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또 밀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저 매물벽을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네. 번째 트라이를 하는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이젠 뚫을 때 좀 되지 않았니?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단기, 중기 궁금해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STI 저거 언제 뚫습니까? 이 분위기에 뚫겠죠? 질문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지만 이분도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23,00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저런 게 항상 내가 개인들한테 얘기하지만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도전했고 막 이것도 이 주식이 거래가 많이 터진 것은 32,000원 위에 있을 때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처음에 2023년도에 올라갈 때는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가 터질 때가 됐고 올라갈 때가 된 거고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여러분들 미스터 진단 그 시청자 공약에서 한번 얘기했던 주식이잖아요. 이게 매수 자리가 잘못됐고 23,000원에 사서 사자마자 크게 올라가기를 바랬으면 좀 그렇고 이 단기적인 조정이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드디어 이제 25,000원대를 뚫고 30,000원대 위로 올라가려고 힘을 모으는 조정이냐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지금 조정은 이걸 우리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이 변동성 생기고 더 빠지고 할 때 좀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은 이 주식은 원래 매수를 하려면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가격대가 적정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는 당연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4월 초순이에요, 여러분. 4월 초순쯤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월 14,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쯤부터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요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선호하는 주식이 와갖고 그냥 그렇게 얘기가 들어간 건데 매수가는 아쉽다.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 관심을 갖는 것이고 2분기로 통으로 봤을 때 나는 27,000원을 넘어서 30,000원대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주식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STI 앞자리도 바뀌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들어간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고 하시니까 타이밍? 민감한 거 있으시면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저희 받는 거 알고 그럼요. 계시죠.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는 사고 주시는 것보다 사기 전에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도 네, 질문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덜렁 만약에 종목만 올리시는 것보다 나는 덜렁?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본다 아니면 뭐 중장기로 본다 요 정도의 내용만 더 추가해 주시면 네. 더 진단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니까요. 지금 증시 보기가 겁나네요. 버들강아지님.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빠지네요. 강사님께서는 어제 담배 12가치 그 용돈 버셨다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은 못 버셨나 보다. 그러게 강사님도 쉽지 않은 장이죠. 이게 또 이제 수익 실현이 돼야 될 텐데 또 네네. 벌었다 하고 가만히 좋아했다가 다음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힘 빠지죠. 일일비 하지 말고 하지만 조금 저희가 멘탈 관리하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빨리 가볼까요? 네. 이거 우리 신발 브랜드 이름이네요, 이거. 크록스 신고가님 예. 그리고 이상봉님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저희 크록스님께서는 9,000원에 진입하셨어요. 근데 이상봉님 이거 말이 안 돼. 엄청 높은데요? 23,000원? 네. 그러게요. 너무 엄청 높네. 높으시네. 엄청 높은데요? 네, 어쨌든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아니면 없는데 그때 들어가시면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 상태시고 일단은 9,000원대로 보겠습니다. 9,000원의 비중이 10%시죠. 네. 근데 지금 8,300원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는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네. 진짜 거의 말라붙은.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근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답답이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거의 신저가 라인에서 탈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맞으실지 네, 그거를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매달려 있어도 되죠. 근데 이 주식이 예전에 헝가리 이게 2차 전지 쪽이에요. 헝가리 쪽 뭐 이런 기사 있고 막 그래서 주가가 되게 약했었던 주식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굵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액면가가 100원이고 주식수가 7천만 주에 육박하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이 주식수가. 근데 보다시피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 산 사람은 아마도 한참 전에 샀을 거예요. 2023년 쪽에서 아마 샀을 거고. 그다음에 9,000원대 지금 9,000원대죠. 저분 매수가 9,000원에 10%면 조정받을 때 산 건데 그러니까 가격은 좋은데 그죠? 가격은 저점 매수를 잘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소외받을 때 산 거잖아요. 소외받을 때.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약간 조정권에서 있어서 좀 저기 한 건데 이 주식은 보다시피 그 2차 전지 쪽에 이 종목들 중에서 일단 하나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회사고요. 보이시죠, 여러분? 유보금이 어마무시해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은 대박 날 건데 이거. 그죠? 보시죠. 그다음에 보면은 최근래에 적자가 나다가 올해 적자가 줄어들고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 지금 이런 주식을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2만 원대 산 사람은 비중 작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서 추가 매수.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매수가가 9,000원이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산 가격대 위로는 곰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이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중요해요. 10,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약간 이렇게 낚시꼬리로 이렇게 돌을 때 차라리 나 같으면은 이쪽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12,000원에서 13,000원 언저리. 그죠? 요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면 아마 똑 부러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2만 원대 산 사람 입장으로는 이제 전문가님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1차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호가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호가 한번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16,000원 넘어서 18,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죠? 18,000원을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대신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막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 회사가 매출액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출액을 보면 매출은 진짜 많이 나오는 회사죠.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이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우리가 놓고 보면 나중에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을 때 대략 5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년을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올라갔으니까 대략 1,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500이 플러스 500으로 가니까. 그죠? 그러면 대략 1조 원 정도의 시총이 나와도 되는 주식이에요, 이거. 거기에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하고 막 그래서 더 피본 주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2만 원대 산 사람도 희망의 끈 놀 필요 없고 9,000원대 산 사람은 타이밍이 좀 빨랐고 이렇게 도를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 좀 얘기해 주는 거고 10,000원 돌파 시가 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나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보고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에서 3,000원을 일단은 1차 도전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정도면은 뭐, 밤에 잠 잘 오시겠어요. 그럼요. 예, 좀만 좀 버티시고 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자기 개발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자기 개발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 못하는 큰 장애물들과 관련된 그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일 3위가 뭐냐면 금전적인 부담. 장애물이 뭐냐? 내가 이것 자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못한다. 네. 돈 들어가죠. 자기 개발하는데. 그럼요. 뭐 학원이라도 다니려면은 학원비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진짜 필요하면 그걸 생각해야죠.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죠. 투자해야죠. 10,000원 투자해서 2만 원 벌면, 11,000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1,100원이라도 벌면 그래, 돼요. 1,100원이라도 손익분기점 넘으면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끝날 줄 모르는 회사 업무. 회사 업무. 깊은 공감하나요? 끝날 줄 모르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 회사 일하다가 초반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사회초년생들. 일하는 데만 해도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네. 자,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연인 또는 가족의 구속. 이건 높은 순위권 아닌데, 날 혼자 연인의 이렇게 못 구속. 둔다. 연인의 구속. 구속. 풋풋하다.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헤어지세요. 네. 예. 왜 헤어져요? 결혼해가지고. 아니, 결혼하면 아니, 안 맞는데 이게 뭘. 구속 덜 당하지 않을까요? 덜 아니, 당하나? 그런 게 아니죠. 이게 그 모르겠네. 구속이라는 단어가 쓸 정도면은, 네. 제가 봐선 너무 이제 그 루틴식으로 만나는 거지, 이거 멘탈은 이미 나간 거예요. 남의 연애를 본인이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사랑해서 그렇겠지. 그런 거야? 네. 참.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일 안 하는 이유. 귀차니즘. 아유, 이거는 귀찮아. 동감하죠. 공감하죠. 이게 전체 32%입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이 이 평생 해결되지 않은 저의 귀차니즘. 네, 그게 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겨서 네. 장애물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예지 앵커 만나기 전에 하나 아니. 확인해 볼까요? 아니에요?
종목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상승파동님께서 AI 쪽 관련된 거 관심 있으신가 봐요. 호난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29,000원입니다. 비중은 15%. 매수가까지 언제 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실 좀 많아지셨네요. 네. 그리고 약간 좀 길게 보시는데요. 사신 이후로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거가 있어서 희망을 좀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호난 테크놀로지 29,000원에 15%입니다. 중장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32,000원이 목표가라고 하시네요. 자체 목표가. 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도 한마디 해야지 되는데 지금 경상도의 불 진압률이 98%, 94%, 96%. 그죠? 뭐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불이 꺼지면 미스터 진단할 때는 불이 꺼질까요? 와. 나는 누가 돈을 10억을 줄 테니까 이 주식을 29,000원에 한번 매수하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거든요. 여기가 29,000원이. 이걸 29,000원 여기서 산 거잖아요. 이날. 그죠? 2월달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걸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 주식이 그쯤에서 1월달 어딘가 요쯤에서 이 랭킹슈였어요. 물량이 많아서 호가에 물량이 없어서 불안하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뭐가 불안하냐고 갈 때 되면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 막 그랬던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 주식은 자체적으로 주가가 미래소년 코난이잖아요, 이거. 최근에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대신 이 얘기 듣고 여기 시청자분들 막 추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유통 물량이 많았으면은 시청자 공약이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총 결과가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나오거든요. 결과. 일단 증거금 100%짜리는 이거 뭐 작년도에는 3월 29일 날 나왔잖아요. 이거 오늘 마감하고 나서 나오면 좋은데 아니면은 3월 31일 날이라도 주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아마 4월 달쯤에 이종복이도 좀 볼 수는 있는 주식일 것 같아요. 매수가는 정말 고쳐라. 그죠? 대신 종목이 깜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근데 29,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2만 원까지 밀렸는데 32,000원을 보고 그러는 습관은 고치시라는 얘기 해줄게요. 비중은 15%니까 본인이 32,000원을 보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낮춰보심이 어떨까. 일단 이런 얘기 해주고 종목은 좋은 주식이고 타이밍은 정말 아니고 향후에 이 주식도 2분기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뭐 다시 한번 27,5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감은 있다. 다만 32,000원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한 수 알려드리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주식을 한 2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해가지고서 32,000원을 봅니다라고 하면 내가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근데 29,000원에 사갖고 2만 원까지 빠진 거 32,000원은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좀 본인이 어떤 걸 실수했는지 좀 참고하시고 대신 큰 손실은 안 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5% 정도는 추가 매수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네. 타이밍이 조금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적용하셔가지고 32,000원까지는 좀 무리다라는 거 약간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보시죠. 예. 네. 지금 벌써 2시 6분 구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랭킹 하나 보고 예제인 거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공개해 볼게요. 자, 3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업무 중에 이제 외국어로 곤란을 겪을 때가 21%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때 갑자기 저희는 뭐 영어 할 일이 없지만 또 뭐 무역업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영어가
좀 못한다. 대량 난감인 경우를 제 주변에서 봤는데, 네네, 전문가님 말씀하세요. 네. 봐봐, 일단 3등은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내가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축하해야 우리 수경 앵커 나를 네. 좀 보고 좀 얘기 좀 해줘요. 네네, 전문가님. 돈하고 적성하고 네. 오늘 정답에 가까운 게 적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적성이 안 맞으니까 경력 개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상황에 올려보려고. 따라서이긴 한데. 저기 그 뭐지? 네. 그 이건 진행자 나하고 친한 사람인가? 뭐라고요? 친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친하죠? 예,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답 맞추는 게 좋아요?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는 전문가님이 잘 맞추시길 원하고 있죠. 마음 한켠에. 그러면 네. 돈으로 영어로 수렴하는 급여로 바꾸고 싶지만 그냥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옳은 선택이 되시기를 네. 바라면서 예. 이분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2시 구간 뜨끈뜨끈하게 올라오고 있는 네, 핫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예재인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우리 시장 이제 2시 구간까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철광주들이 다양하게 시장의 관심을 또 한 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놓고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안에도 약세를 보였던 철강주들이 오늘장에는 다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철강주로도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양철관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8%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1000원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2위에는 대화제약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마시는 항암제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대화제약이 오늘장에 또 강세를 지켜내면서 13%의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 산불 관련주들 다양하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는 경북 산불의 진화가 94%에 도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완전 진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구가 더욱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공업이 더욱더 강세를 키워내면서 24%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SY가 들어와 있습니다. SY는 현재 구간의 하락으로 다소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안팎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효성 OMB까지 효성 OMB는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강세를 지켜내면서 20% 안팎의 강한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4위에는 IMT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또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IMT는 오늘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현재 구간에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7% 정도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6위로 내려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CEO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관세 전쟁에 맞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간에도 그대로 약세가 보이면서 6만전자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흥국화재가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제4 인터넷 뱅킹 예비 인가를 앞두고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의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참여를 확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주는 오늘장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 흥국화재도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2%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도 산불 관련주들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1위에 들어와 있는 자연과 환경이 20% 넘는 강세가 보여지면서 1000원선을 이제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13위에는 태경 BK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20위에는 무림 PMP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면서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아래쪽에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위에 IST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에르코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음식료 관련주로 분류되는 에르코스인데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상장을 한 이후에 최근에는 저점을 기록하면서 6,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면서 7,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래쪽에도 철강주로 분류되는 하이스틸 들어와 있습니다. 15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의료기기 관련주 들어와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시즘의 드택이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5% 상승을 하고 있고 또 18위에 들어와 있는 레이저옵텍까지 5% 정도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만원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전공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만원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위에 들어와 있는 TXR 로보틱스까지 오늘 장에는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계속해서 공매도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특히 바이오주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특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섹터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 약간 타깃이 될 만한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네. 많이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네. 물론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쵸. 고점에서 네. 다. 네. 자,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때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공매도 타격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그거를 찾아놓고 있나요 지금? 공매도 지수 이야기 실시간 당일 지수 이야기가 더 낫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방송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관련한 것도 참 얘기 이렇게 많이 해드렸고 이것도 엊그저께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게 김봉만 전문가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서 이제 하는 건데, 보세요. 이미 이게 지금 3월 25일 날 이종복은 이 공매도 관련해서 내가 이거 분석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보다시피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 이 지금 대놓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힘을 못 썼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종복은 오히려 방산, 조선,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제약은 공통으로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 제약주도 말입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 밀리고 있고 밀린 주식은 얼추 많이 밀려 있어요, 여러분. 다만 이제 제약주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너무 높아요, 단 자체가. 그래서 제약주는 가벼운 거나 조금 거시기한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지금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셀트리온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바이오주 2차 전지 대응해서 바이오주는 한 템포 일단 좀 지켜보는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사이클이에요. 조정받는 사이클. 그리고 내가 지난 2월 달에도 방송에서 그 얘기 한번 해줬었을 거예요. 많이 올라왔잖아. 이 좀 쉬어가면 어때? 막 이런 얘기 한 게 요 2월 요 말 타이밍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고점을 넘었었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까지는 그 고점을 넘었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받는 타이밍에 이제
오늘 밤 PCE 때 미국장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종받는 타이밍이 오늘장 조종받는 타이밍에 지금 저런 이슈들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매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2차 전지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 입장으로 비중이 50%가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면 나는 4월 첫째 주 쪽도 매수 관점이에요. 다만 이렇게 막 밀릴 때 확 사는 게 아니고 밀릴 때는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도는 시점을 4월 두 번째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쯤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오히려 공매도 하려면야 나는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내 주장입니다. 공매도는 말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을 때 치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이미 2차 전지는 목표가도 보시면 원래 보통 우리가 주가의 목표가가 괴리율이 보통 30에서 50%가 넘는 게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주가가 10만 원일 때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대략 한 15만 원? 15만 원 이상에서 많은 건 20만 원 언저리로 놓고 거기서 20%를 조종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재가와 목표가가 얼추 비슷하게 지금 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종합의 음봉은 보기 흉하는 음봉인데 항상 이렇게 결정적인 음봉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게 그게 딱 오늘. 근데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게 더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이걸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약주는 그래도 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 대신 선별적으로 많이 빠진 거는 뭐 안 무서워해도 되고 2차 전지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흘러내리고 있는데 조종 사이클에 걸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는 흐를 수는 있으나 이제 4월 둘째 주 정도를 타이밍으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비중이 적은 분들이 오히려 저런 기사가 나올 때 나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고 싶고 그 비중이 종목당 50%가 넘지 않는 선을 혀가 꼬이네. 선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우리 개인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면서 그렇죠. 애증의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을 짧게 좀 하나 더 갔다가 네. 오후장 전략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광봉님 모셔볼게요. 이광봉님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11,400원에 10%신데 현 지지라인 깨지면 추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오늘 너무 많이 빠지네요. 주가가 9% 넘게 주가 급락입니다. 많이 빠지는 상황 깨지긴 속에서 했네요. 예. 추매? 글쎄요. 네, 추매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전문가님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중한 자금이 이 종목에 더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기가 넘어가긴 넘어갔네요. 이 주식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는 없으나 유보금도 없어요. 증거금 100%짜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주식은 가급적이면 내가 픽 자체를 안 하기를 바라는 건데 보세요. 현금 자산도 17억, 30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죠? 근데 다행히 주총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주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상황은 안 오겠죠. 위험한 상황은. 그리고 이게 약간 테마로 묶여서 이름이 스마트 레이더잖아요. 그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10,000원 언저리까지는 흔들릴 수 있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흔들려도 요 정도까지는 흔들릴 수 있으나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이걸 조금 더 사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증거금 100%짜리 그죠? 요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위기는 넘어갔으나 매수한 가격이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물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저점 깨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솔트록스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반등 나올 거예요, 아마. 반등 나오게 되면은 11,600원대. 그죠? 딱 매수가에서 한 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얘기해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주식을 잘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래량과 주가 패턴상으로 여기까지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3,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는 올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면 이 주식을, 이 재무가 불안하고 좀 거시기한 주식을 물려있다가 여길 보느니 천하의 반도체, 천하의 2차 전지, 그죠? 이쪽을 좀 본다, 나라면. 그죠? 요거 권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하지 말고 더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11,600원 쪽으로 4월 중순쯤 때려가면서 올라타면 주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대로 향후에 올라갈 수 있어는 보이지만은 여기서 그냥 자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매를 하시기 전에 여쭤보신 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조금 보수적인 의견 내셨다라는 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요, 채팅창에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마음에 좀 아프게 오는 게 왜요? 청산이라는 단어, 네네. 아프다, 네. 탈출, 막 이런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오늘 장도 이제 좀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네. 또 이따가 미스터 진다도 재밌게 보고. 너무 빠져요, 전문가님 주식가요. 네. 어떡해요? 오후장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죠. 과한데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드리면은, 얘기했잖아요. 이제 2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이 분기 1분기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신고가로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가끔 월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봉, 월봉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분기기 때문에 종가상 신고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장 오늘 PC 나와서 빠질 거고, 다음 주에 4월 2일인가요? 그때부터 관세 얘기 나오고 막 할 건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는 타이밍인데, 저 외국인들이 좀 과하게 밀어내는 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장난하냐? 막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작년 4분기를 생각하고 올 1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의 첫 번째 달이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4월 달 초순은 좀 눌려야 돼요. 근데 이 기세가 강한 기세로 바뀌어 있고 또르른 기세로 바뀌어 있으니까 4월 중순이나 그 이후로 가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4월 중말순 이후에서 5월 초순 정도로 가면 또 밀릴 거예요. 그리고 또 5월 만기 지나고 5월 중순 때부터 6월 달로 가면서는 다시 올리는 장이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가이드라인 딱 나오죠. 2주에서 3주 코스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새롭게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이야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쪽을 보면 어차피 지금 이거 밀리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섭거나 그건 아닌 거라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세게 나오는 거는 있긴 있어요. 이따가 미스터 진단 PC 때 좀 더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되, 지금은 2분기에 또 장이 좋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에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최근에 1분기에 올라온 게 큰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온 건 있으나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냥 뭐 또 쉴 때 되면 쉬는 거고 갈 때 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까지 진단을 좀 도와드려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오장 전략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1, 2위. 과연 전문가님 바꾸지 않으셨어요? 네. 1, 2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하겠지만, 보여주시죠. 뚝심의 네, 결과는 야, 역시 뚝심. 네, 맞추셨습니다. 적성. 예. 전문가님. 그러니까 근데 1%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밖에 안 나요. 그쵸. 네.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돈이 줄어든다고 그걸 생각해서 그 사람이 경력 개발해갖고 잘 살고 잘 하겠어요? 뭔가가 이거 나한테는 적성에 안 맞는데 경력 개발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올바른 세상입니다. 예. 자, 오늘 멘탈의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진화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5장 전략 봐주셨으니까 지수는 네. 무거우니까 보지 말자. 넘어가고. 오늘 패스하죠. 그냥. 예, 잘 넘어갑시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